현재 확진자의 숫자는 그 외국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차 대유행 때 정부가 중증 환자를 한 1000명쯤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체계를 확보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전체 확진자의 한 5% 이상이 중증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 정도밖에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명의 환자가 생기면 한 10명쯤이 중증 환자고 그 10명이 한 3주간 그 중환자실을 이용한다고 최대한 잡았을 때 곱하기 20 정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는 거, 중증 환자가 생기는 거죠. 네.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2,000명이 생기면 한 400명 정도의 중증 환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우리가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2,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는 게 하루에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그 지금 치명률이 0.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1.5%, 2% 이상 가던 치명률이 그 지금 한 2%면 6분의 1, 2%를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 1.5%를 기준으로 하면 한 6분의 1쯤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과거와 같이 과거의 확진자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7월 중순에 4단계를 하는 거는 저는 적합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단계를 2주 한 다음에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꺾였는데 단지 확진자 수가 한 1,500명대라고 하는 이유로 수도권 4단계를 연장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환자의 수나 치명률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효과로 그 증가 속도는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확진자 수가 많다고 생각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방역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9월 달에 접종률 1차 접종률 70%, 11월 달에 2차 접종까지 70%를 완료하면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한 9월 달, 11월 달에 접종률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일정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역을 상당 기간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 지금처럼 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굉장히 높아져서 거리두기 단계는 올라가는데 이동량은 줄지 않고 또 이 초과 사망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자살하고 응급환자 치료 못 받고 무슨 만성질환 제때 관리 안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방치되고 이래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코로나 환자의 지금 4-5배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부는 단기간 하면 올겨울부터는 안 그래도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당 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또는 방역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와대나 뭐 총리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청이 방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술적인 실행 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낮아지고 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었으니 그러면 방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또는 복지부 장관이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막상 공식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은 예전에 방역 지침을 그냥 반복하는 예역의 방역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마땅히 져야 될 어떤 위험을 안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정치 지도자들이 못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그 정책 결정을 마땅히 내려야 될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회피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그냥 예전과 같은 생각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국민들의 피로감, 앞서 말씀드렸던 초과 상황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땅히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이 비난을 받을 각오 또는 그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고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서 지게 될 정치적 위험을 저는 감수하고라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